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어법 소트사 수업입니다. 자, 지금부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했던 그런 어휘와 어법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좀 정리할 텐데요. 자, 특히나 이제 어문 규정을 제가 이번 책을 내면서 실어놨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어문 규정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렇게 좀 혼자서 보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자, 이 부분에 팁을 드리자면 실은 어문 규정은 어법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요. 그래서 어법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 어문 규정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어법을 보시고 그 다음 어문 규정으로 이제 책 순서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넘어오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등장했던 어문 규정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문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베스트 7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자,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뭐 뒤에 있는 한 2가지 정도는 항상 요 소책자를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시험 막바지 대비를 통해서 또는 뭐 여러분들께서 이론서를 사시고 나서 자, 처음에 도입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자, 이런 궁금증이 드실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앞부분에 어휘어법 소책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어문 규정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사이시옷이 나와 있어요. 항상 한 문제가 등장하는데, 자, 실은 어문 규정의 문제 유형은요. 자, 과거에는 전부 다 이렇게 선택지에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단어에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다면 최근의 유형은 이제 탐구형 문제라고 하지요. 자, 보통 이제 자, 요런 형식으로 등장을 하죠. 자, 보기를 제시하고 자, 그 다음 요 박스를 주어진 다음 자, 어문 규정의 내용을 제시를 해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가 제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게 단순히 탐구형 문제의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실은 지식적인 부분이 강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문 규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지식적인 문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유형은 이렇다 할지라도 조금 더 이렇게 어문 규정을 자주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바로 이제 사이시옷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이시옷 보면 규정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규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거냐 아니면 적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이시옷 하면 제 30항부터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조금 더 표준 발음 쪽으로 가면 뭐 니은 첨가라던가 아니면 된소리 표기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합성어여야만 합니다. 자, 합성어라는 건 우리 단어 형성 방법 중에서 이제 어근과 어근, 실질적 의미를 가진 아이들 2개가 결합된 형태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합성어여야 하고요. 자, 그 다음 2개의 어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여야 한다. 자, 뭐 어문 규정에는 순우리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자, 그 다음 어근 중 앞말은 모음이어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소리가 니은 첨가가 나기도 하고 된소리로 이렇게 소리가 나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되지요. 그러면 한자와 한자 사이에는 분명히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자, 지금 보면 6가지는 적도록 하세요 라고 지금 어문 규정에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곡간, 착간, 쾌간, 숫자, 횟수, 세방.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보시면 2개의 어근이 모두 고유어지만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자, 이제 그 30항에 2번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 특히 1번 같은 경우 자, 요 부분에서는요, 한자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본 수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이 부분들은 한자어가 지금 섞여 있는데 우리가 한자를 변기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걸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갯날, 제삿날, 훗날, 퇴마루, 양친물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모두 한자어고요. 뒷부분이 고유어예요. 자,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특히 거기에 보면 가웬일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자, 그걸 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요 5번, 4번의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3번에 나와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필수 사이시오 단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교재안에서 필수라고 하는 부분은요, 전부 다 기출되었던 그런 단어들을 모아놓은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시험 보시기 전에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적용하는 단어보다 실은 적용하지 않는 단어들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좀 있거든요. 자, 먼저 거기에 니은을 보시면 자, 뭐가 있냐면 나루터와 나무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먼저 자, 나루터라는 단어. 자, 얘는 왜 사이시옷을 포기하지 않나요? 자, 얘는요, 얘 때문에. 자, 얘가 거센 소리죠. 자, 그래서 고유어지만 고유어끼리의 결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나무꾼 한번 볼까요? 자, 나무꾼을 봤더니 자, 분명히 얘도 순우리말의 결합이에요. 고유어의 결합인데 자, 여기에 보면 쌍기역, 된소리 뒤에 오면 얘 또한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자, 머리기사와 그 다음에 이응에 보면 인사말이 있어요. 자, 먼저 머리기사의 기사에다가 자, 세모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사말의 인사에다가 좀 세모를 해주세요. 제가 아마 본시 수업에서도 한자어는 세모로 표시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얘네들이 한자어예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아이 머리하고 그 다음에 인사말의 말은 고유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럼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되지 않나요? 자, 하지만 얘네는 예외적으로요. 자, 소리의 변동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표기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머리기사, 인사말 이렇게. 자, 그 다음 머리말도 마찬가지지요. 자, 어떤 음도 첨가하지 않는다라는 점. 자,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월세방과 전세방이라고 이렇게 요 아이들을 좀 묶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네들은 두 개가 다 전부 다 한자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이시옷을 포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채소치 같은 경우에도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기 때문에 전혀 사이시옷을 적을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햇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햇님 해가지고 사이시옷을 적는다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자, 인격을 해라는 단어에 인격을 높여서 부를 때 쓰는 아이는요. 요렇게 지금 사이시옷을 적지 않은 요런 형태로 쓴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준말입니다. 자, 준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자, 표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특히나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부침 1에 제34항의 부침 1을 보시면 자, 에 뒤에 어시 어울려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자, 특히나 본말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요. 준말을 보시면 개, 내, 배, 새. 그래서 자, 얘네들이 어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뒤에 전부 다 어라는 아이가 어미가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개었다, 내었다처럼 시선의 말임 어미가 결합되게 되면은 별로 상관은 없죠. 그죠? 자, 표기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제 35항에 보시면 부침 2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왜 뒤에 어나 어시라는 어미가 붙었을 때는 준대로 적는다. 자,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자, 특히나 우리 되어 하면은 얘가 준말로 쓰일 때 돼지의 돼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 분들 많이 주변에서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배어 같은 경우에 배. 자, 근데 여기에서 자, 실은 이 단어보다 더 많이 틀리는 게 자, 이제 얘를 갖다가 비격시제 해요로 이렇게 어미를 갖다가 종결을 지을 때 종결 어미가 붙을 때가 문제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배어 하면은 자, 당연히 요 어가 여기 가서 붙어서 자, 배요의 형태를 띄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냥 요 형태로 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세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배다라는 단어와 요 뵙다라는 단어. 자, 얘네들은 두 개 다 지금 격식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자, 하지만 얘는 모음하고 결합할 수 있고요. 모음의 어미. 자, 얘는 자음의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38항에 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피동의 형태하고 지금 섞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실은 이게 단순한 표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실은 부분에 피동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는 형태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트다라는 단어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트다라는 용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어미로서 이어가 결합이 된다. 자, 그런 경우에 얘네들은 어떻게 환경을 갖다 만들게 된다고요? 그쵸? 자,
아이들끼리 결합해서 첫 번째 트여가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 요 이하고 자, 바로 요 앞에 있는 어간하고 만나서 자, 또 하나는 자, 길이 트여, 길이 튀어. 자, 요 두 가지를 모두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건 바로 뜨다라는 기본형을 가진 띄어가 되겠죠? 자, 우리 띄어쓰기 할 때, 자, 띄어쓰기라고 표현하지, 띄어쓰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어간에 뜨다라는 단어가 이어와 결합할 때는 얘는 어떻게밖에 안 된다고요? 그쵸? 자, 바로 요 이가 앞에 있는 어간과 만나는 요 형태만 가능하다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자주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까요. 자, 체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40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표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이제 축약되는 그런 거센소리 표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간의 끄듬절 하에서 아가 줄어들고 히읗이 그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적을 때는 거센소리로 적겠다라고 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요 40항의 요 부분은요. 자, 어근의 받침을 한번 봐주세요. 간편, 그 다음에 연구, 가, 다정, 정결, 흔. 자, 이 부분은요. 어근의 요런 끝에 있는 받침을 주의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울림소리의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간편하게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어근의 지금 받침은요, 니은이거든요. 자, 요런 경우에는 요 하를 떨어뜨리고요. 자, 바로 누구하고 누가 만나서 여기에 히읗하고 기역이 만나서 바로 어떻게 표기한다고요? 간, 편, 캐. 자, 요렇게 표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거센 소리가 나도록. 자, 하지만 이제 붙임 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간 끄듬절에 하가 아주 줄적에는 줄어들겠다라고 했어요. 자, 붙임 이는요. 얘네들은 어근의 받침이 전부 다 안울림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북의 기역, 생각의 기역. 자, 전부 다 보시면 뭐 기역, 시옷, 그 다음에 비읍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자, 거북하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흰색으로 쓰도록 할게요. 자, 거북하지. 자,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안울림 소리로 끝나고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얘를 아예 버려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요? 그쵸. 바로 거북지. 자, 요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특히 생각 건데 깨끗지 않다, 넉넉지 않다, 익숙지 않다. 자주 등장했던 단어니까요. 다시 한번 요 환경을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이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 좀 기본적인 원칙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 자, 단어들이 나와도 이렇게 혼동을 좀 피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서는요. 바로 뒷부분을 넘기시면 제 51항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제 51항을 보시면 지금 1번에 자, 이로만 나는 건 이로 적고요. 히로만 나는 건 히로 적고요. 그 다음에 이히로 나는 건 뭘로 적기로 했나요? 히로 적기로 했거든요. 자, 근데 일단 기본적인 대원칙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어차피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규정 안에 들어있지만 간단하게 학습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자, 먼저 히로 적는 아이들이 있어요. 히로 적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다가 붙는 어근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붙는 어근 중에 바로 누구는 제외해야 되냐면 시옷 받침과 비읍 불규칙 용어는 제외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자, 여기 있지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시옷 받침하고 비읍 불규칙 용어는 그럼 뭘로 적는다는 얘기죠? 그치요. 바로 파생접사 이로 적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 원칙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로 적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어는 어간 뒤에는 당연히 뭐가 붙을까요? 이가 붙겠죠. 하다가 붙는 애는 바로 희가 붙는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 하다가 붙는 어근 중에 시옷 받침 뒤에는 그 다음 또 비읍 불규칙 용어는 어간 뒤에는 바로 누굴 적는다고요? 자, 부세 파생 전미사 이를 적게 되어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버 또는 준처버. 자, 처버라고 하는 거는 요런 형식으로 같은 단어가 겹쳐서 나타난다 또는 뭐 비슷하게 겹쳐서 나타나는 아이를 준처버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 뒤에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바로 요 히로 적는 아이들, 그 다음에 히로 적는 것들에
제외된 어근들은 뭘로 적는다고요? 이로 적는다는 거. 자, 요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특히나 이제 깨끗이 같은 경우에 깨끗이라고 저희가 자꾸 발음을 하게 돼서 자, 얘 같은 경우에 좀 표기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4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을 보면 끝소리의 리을이 디귿으로 표기되는 경우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원적으로 어원 자체에서는 리을 받침이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실은 표기가 디귿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어원을 밝혀 적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거든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접사의 의미와 연결해서 이 부분의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반직고리에서 바느질. 자, 요 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도구 갖고 하는 일이라는 걸 나타내는 접사잖아요. 자, 요걸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잣주름에 보면 잘주름이에요. 원래 얘는. 자잘자잘자잘하게 이렇게 잔주름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접두사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섣부르다의 설. 아무래도 어설프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잣다듬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잘이라는 아주 짜잘짜잘하다, 뭐 곱게 잘게 그런 의미를 가진 접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잣따라따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런 아이들은 이제 접사하고도 관련된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그 아이들의 의미들 또는 이 리을이 디귿으로 이렇게 표기에 안정화된 또는 어원을 밝혀 적지 않는 그런 형태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띄어쓰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항상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띄어쓰기죠. 그리고 국어에서 참 어렵다라고 하면 자, 띄어쓰기인데요. 자, 기본적인 뭐 시험에 나오는 출제되는 유형은 특히나 의존명사하고 형태가 같은 조사라던가 뭐 어미라던가 뭐 요런 아이들이 타깃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요 띄어쓰기의 기본적인 어문 규정집의 원칙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요. 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고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요 녀석들 전부 다. 자, 은이라는 것도 조사고요. 자, 은커녕, 능커녕, 자, 요 녀석들도 조사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밖에. 자, 요 녀석들이 조사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체언하고 이렇게 붙였을 수 있잖아요, 조사는.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좀 중요 표시를 해두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의존명사 앞에 환경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의존명사 앞에는 항상 뭐가 오게 되어 있나요? 그쵸, 용언의 관형사형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해서 자, 여기에 보면 요 녀석이 바로 용언의 관형사형이죠. 자, 용언의 관형사형은 은, 는, 던, 을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요걸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자, 원하다라고 하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떠난지 자, 떠나다라고 하는 용언이 나타나 있지요. 자, 그 다음 이제 수관형사, 단위성 의존명사 당연히 띄었어야겠죠. 한 개, 옷 한 벌, 조개 한 손,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용언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간혹 출제가 되거든요. 자, 용언 같은 경우에는 어문 규정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일단 본용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 의미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띄어서 써야 돼요. 빨래를 빨아보았다 라고 하면은 자, 얘네들은 행동이 두 개가 나열된 거죠. 빨고 난 다음에 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럴 때는 보조적 연결어미 서의 개입이 가능하죠. 빨아서 보았다. 자, 그죠? 하지만 빨아보았다 하면은 얘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가 되죠. 시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인데요. 자, 원칙은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붙여쓰기도 허용하죠. 자, 원칙에 주의를 하시고요. 원칙. 자, 아무래도 가시적으로 좀 잘 이렇게 눈에 띄게끔 그리고 의미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띄어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본용언의 조사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자, 노라, 나다라고 하는 원래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잖아요. 근데 요 아이가 지금 본용언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조사가 개입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덩어리가 너무 커지니까 띄어쓰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본용언이 합성동사래요. 자, 덤벼들다라고 하는 애가 덤비다, 들다라고 하는 합성동사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복잡해지니까 가뜩이나 합성동사도 덩어리가 큰데 자, 요
보다라는 보조용언까지 결합돼서 덩어리가 더 커지면 불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의미 파악을 잘하기 위해서 합성동사인 경우 띄어쓰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조용언에 조사가 개입되어 있대요. 자, 비가 오다라는 올이 바로 뭐가 되나요? 본용언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는 올 듯하다 라고 하는 보조용언이 있는데, 자, 이 보조용언 사이에 누가 개입됐다고요? 그쵸, 도라고 하는 조사가 개입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조용언이라 할지라도 띄어쓰기 하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자, 이게 이제 어문규정집에서 제시한 가장 기본적인 그 띄어쓰기 원칙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제가 띄어쓰기 하는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자, 띄어쓰기 하는 단어들, 그 다음에 형태가 비슷한 아이들을 모아놨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자, 요 아이들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어느 부분에 본인이 가장 많이 틀리시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띄어쓰기 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한자어 의존명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관형사가 한자로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제가 지금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국어문화에 보면 이제 북한어 문법의 이제 띄어쓰기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자, 그 부분들을 본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자, 표기에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구별해서 적어야 하는 단어.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특히나 지금 이렇게 별표를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단어들은요, 표기에도 나오지만 실은 어법을 가장해서 등장하기도 해요. 왜냐면 요 표기라던가 그 다음에 요 구별해서 적어야 될 단어들은 실은 어법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부분은 내가 혼동하고 있는 것들 가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표기에 주의해야 될 단어 중에, 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이렇게 틀렸던 단어들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걸쭉하다 하면은 왠지 된소리를 쓰면 우리는 발음 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된소리가 발음 표기였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쑥맥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표기에는 된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서 으시시해 라고 하는데, 하지만 실제 발음 표기는 으스스 이렇게 표기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치다거리 같은 경우 이제 소리 나는 그대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찌뿌듯하다 보이시죠? 바로 찌뿌둥하다 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널따라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표기를 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법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널따라고 하는 단어가 실은 소리가 이렇게 단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지요. 그리고 이 널따라타 같은 경우에는 표기의 소리를 그대로 반영한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좀 한 페이지를 넘기면, 자, 무구적거리다 라는 단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별이별이라고 해서 별의 별, 별이별 해가지고, 자, 의가 지금 쓰이고 있지요. 자, 요 녀석 좀 주의하세요. 자주 등장했던 단어니까요. 자, 파투 같은 경우에 한자인데 우리가 파토났다 라고 이렇게 오발음으로 많이 하지요. 하지만 한자어 그대로 파투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기하셔야 되고요. 자, 헬스카다, 헬쑥하다죠. 근데 되게 이렇게 가냘표 보일 때 우리는 헬스카다가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헬쑥하다고요. 자,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새치름, 새초름. 자, 요 녀석도 자주 등장을 하지요. 자, 그 다음 이제 구별해서 적어야 할 단어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거는 바로 붓다와 그 다음에 받침에 디귿이 들어간 붓다예요. 자, 얘네들은 예문을 통해서 어떤 예문에서는 지금 시옷을 사용하고, 특히나 얘네들이 지금 활용을 할 경우에는 시옷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붓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국수가 불었어 라고 해가지고 리을 디귿 불규칙 용언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리을 받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은요, 제가 어문 규정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실은 이 부분을 장황하게 끝까지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시기 전에 항상 나왔던 부분들이니까요. 좀 본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